네, 키세요. 아이고, 한절기라서 너무 피곤하네요. 드세요. 맛있겠다. 바삭바삭하더라고요. 되게 맛있어 팥이에요? 보이더라. 팥? 따뜻해. 팥두개 크림 하나. 맛있겠다. 안 드세요? 먼저 이거 드세요. 3개요. 2,000원 먹어요. 3마리 2,000원이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료수 뭐 마실 거 차갑게 안 갖고 오셨구나. 선생님 것만 갖고 오셨나요? 아니 아까 있길래. 맛있죠? 맛있어 보이더라. 맛있어 보이더라. 맛있다. 좀 너무 가까워갖고 멀리서 좀 찍을게요. 예. 여기 안에 팥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클로즈업 해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클로즈업 해드릴까요? 맛있다. 이거 한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하네 되게. 채워야 되겠다. 다영이 코로나 걸려갖고 윤님으로 채우든지. 윤님 이번 주는 안 오나요? 네, 다음 주에 윤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제약이 많아요 왜 지금. 이렇게 맛있냐? 맛있죠? 아저씨가 되게 뇌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블랙 청소기 TV가 나보고 오늘 2번이나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방송에 꼭 출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얘기를 하길래 이건 뭐예요? 그것도 블랙 청소기님이 준 거예요? 뇌물로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출연시켜 달라면서. 그것도 팔찌. 블랙 청소기님? 블랙 청소기님 아니고 이거는 딴 사람. 누구? 맛있다. 맛있죠? 행복해. 윤님 오면은 네. 거기 가서 찍죠. 오늘 거기에 그 동네 그 아줌마들 네. 마실이더라고요 완전히. 못 찍겠더라고요. 오늘 사람이 많았어요? 예. 왜 안 드세요? 맞다. 나 한번 먹어보자. 나 뭐 슈크림. 팥이 2개니까 팥 먹을게요. 네, 슈크림은 반반 해서 먹죠. 드세요. 맛있다. 맛있다. 아니, 붕어빵을 먹고 싶었는데 사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크기가 좀 작아졌는데 이거. 그쵸. 좀 작아. 남해졌다 사이즈가. 저 여기서 조금만 더 바짝 익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바삭바삭하게. 예. 갓 샀을 때는 바삭바삭했어요. 진짜요? 좀. 제가 좀 늦게 왔나봐요.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눅눅해졌어요 지금. 슈크림 반 할게요. 다 먹어요. 아유, 어떻게 그래요? 머리 쪽 좋아하세요? 꼬리 쪽 좋아하세요? 머리요. 머리 산도도 있습니다. 산도. 근데 블랙 청소기님은 방송을 찍고 싶은 이유가 뭐래요? 그건 모르겠어. 그건 이야기 안 하던데. 너무 맛있다. 모르죠 뭐. 그런 본능이 있는 건지. 맛있다. 먹지만 말고 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맛있네. 근데 예.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먹는 거, 꼬리부터 먹는 거, 지느러미부터 먹는 거에 따라서 심리가 또 있대요. 내가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개발했어요. 심리를. 뭘요? 심리 테스트 하는 그걸 하나 네. 도구를 제가 스스로 개발을 하나 했습니다. 스스로요? 예.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다. 한 2주 3주간 네. 모든 심리 테스트랑 그 외국 논문까지 최근 학술지에 발표된 외국 논문까지 제가 다 그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진짜 할 일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심리 평가 하나를 제가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 먼저 테스트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네. 알았어요.
재밌겠다. 심리 테스트 너무 재밌는데. 이거 진짜 간단해요. 네. 두 개 중에 하나 딱 고르기만 하면 돼요. 네. 제가 드리는 문항에서 알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면 솔직하게 되죠? 마음 가는 대로. 네. 이거 눈 슈크림 감으세요. 눈 머리 안 감으세요. 먹을 거면 제가 먹을까요? 먹어요. 네. 눈 감으세요. 컨닝 하시면 안 돼요. 눈 감고 지금 먹고 있어요. 자, 음. 진짜 이거는 즉흥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네. 자, 초코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산, 바다, 바다, 치킨, 피자, 치킨, 야구, 축구, 축구, 김밥, 라면. 김밥. 아,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자기 원래 이 이드, 자, 초자가 있는데 네.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게 왜곡이 돼버려요. 이드를 파고 들어가서 네. 잠재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층 심리를 이게 캐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하셔야 네. 돼요. 자, 울릉도, 제주도, 제주도, 롯데월드, 레고랜드, 롯데월드, 사이다, 콜라, 사이다, 사회과학, 사회. 김준수, 박유천. 박유천. 자, 끝났습니다. 잠깐만. 김준수로 바꿀게요. 안돼. 그러면은 어... 이게 정확하게 자기, 왜냐하면 사람 잠재의식이란 거는 자기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도 몰라요. 아, 박유천을 한 번만 잘 바꿔. 때만 알 수 있거든요. 김준수로 한 번만 안 돼요, 바꿔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남에게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자기도 스스로 솔직한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서 하는 네, 검사잖아요. 알겠어요. 아, 근데 마지막에 네.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니, 성격이 나와요, 바로. 바로? 네. 어머.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사이다 콜라 뭐 그런 산 식으로 바다 이걸 가지고 사이다 콜라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주사위를 숫자는 주사는 6개지만 네. 3번 던지나 4번 던지나 경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어, 수가 네, 불어나잖아요. 네. 로또 번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는 봤거든요. 뭐 어디 외딴 섬에 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그것도 뭐, 구식이에요 지금. 요즘에 이게 그러니까 산 그 바다 이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어. 딱딱딱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알겠어요. 믿을게요. 근데 이걸로 테스트가 가능한가 해서요. 제 이게 심리를 보면은 선생님은 핑크로 나와요. 핑크. 핑크? 어. 그게 뭐죠? 핑크로 나오면 네. 이게 좋은 게 그 간단하게 팍팍 나오거든요. 핑크.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핑크예요. 핑크인데 핑크가 어떤 건지 이제 알아보면 돼요. 아. 어. 잠깐만. 이런 거는 또 처음이라서 이렇게 막 단순한 걸로 하는 거는 최신이라서. 자료 조사를 엄청 열심히 해오셨네요. 이 정도는 해야죠. 자, 나 잘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핑크 색깔 보이시죠? 네, 우와. 당신은 관종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관종은 솔직히 자, 또 동의하죠. 나온다. 당신은 마음이 넓지만 네. 상처를 잘 받습니다. 소름. 맞죠? 진짜. 네. 그러니까 정확하다니까 저 이게. 상처 되게 잘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냥 제 최신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마음 넓은 것도 맞아. 좀 그런 편이죠. 또 있다. 당신은 유머 감각이 있고 술고래입니다. 어때요? 맞죠? 맞는 거 아니야? 유머 감각은 좀 그래도 없지는 않은 편이고 술고래는 내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막년이 한다고 쌤이랑 그 전진영이랑 가갖고 내가 술 먹고 죽을 뻔했잖아 내가. 막년이 하다가. 이제 또 연말이니까 이제 또 네.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당신은 배려심이 많지만 결국 끝에 가서 배신을 합니다. 맞아요? 배려심은 많고 배신?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당신은 어머머. 배려심이 많지만 결국 배신을 한다. 배신 배려심은 많습니다. 배신자. 배신 안 해요. 끝까지. 근데 이게 단가요? 핑크?
저 핑크는 이게 다예요. 근데 되게 핑크 신기하다. 성격이에요. 되게 많네요. 되게 관심 받는 이거-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어요, 계속. 이거 스스로 개발한 네, 거예요? 스스로 우와, 개발한 너무 거예요. 신기하다. 다음 주에 윤님이나 네. 정다영님 상대로 또 한번은 신뢰도 너무 신뢰도 재밌다. 지금 신뢰도 테스트 중이거든요. 이걸 해서 내가 이 결과를 내 나름대로 이거 네. 알고리즘을 짜서 계산을 아. 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네.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결과가 엉뚱한 거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밌다, 셈은 재밌다. 1회 실험을 했는데 지금 꽤 신뢰도가 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 여기 보니까 저 관심 받는 거 좋아하죠. 마음이 넓고 상처 잘 받는 거, 그리고 배려심 많은 거. 그러니까 좀 그거 마지막에 배신 있잖아요. 그거만 빼고 다 맞으니까 한 90% 90% 정도는 맞죠? 네, 저하고 일치하는데 근데 다른 색깔은 뭐가 있나요? 다 이런 거 아닌가요? 브라운이랑 화이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개발한 거는 브라운이랑 화이트야. 브라운은 무슨 내용이에요? 브라운은 근데 솔직히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은 다 마음 넓고 상처 잘 받고 이런 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지 않나요? 마음이 넓은 거랑 보통 상처는 안 받아요. 마음 넓은 사람일수록. 그럴 수도 있지 이런데 마음이 넓고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는 되게 좀 소수거든요. 특이한 경우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상처 좀 잘 받는 편이라서 좀 소름 돋았어요. 맞아, 그럼 맞아요. 상처를 잘 이러면서. 받으면은 계속 상처를 받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저요.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걸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네, 그거밖에는 답이 네. 없어요. 그래서 네.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끝내는데 제가 요즘에 네. 좀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뭐예요? 제가 이제 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네. 거절 못하고 이게 저는 자동으로 오케이라는 답이 나와요. 누가 뭐 부탁하면. 근데 유난히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네. 제가 이제 한가하면 괜찮은데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네. 유독 부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럼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좀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뭐야 그게 봐. 할 수 있는 일을 저한테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좀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부탁을 해준 부탁을 처리하려고.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아침을 먹는데 이제 셋이 같이 먹잖아요. 저희 남편하고 애기하고.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오늘 좀 일찍 끝내고 와서 뭐 좀 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해서 그 사람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근데 뭐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 좀 너무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왜 너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은 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도 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하면은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러고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또 누군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걸까? 저분은 뭐 그러면서 상처는 아닌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믿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편해서인가? 아니면 만만해서인가? 뭐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슈퍼주니어에서 그렇게 이야기. 유키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그러니까 차츰차츰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걸 계속 반복되면은
네. 은진 MC도 상처받고 힘들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음. 이렇게 이제 좀 차단을 좀 해야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제가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좀 예민해지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잘 안 나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아픈 거를 모르니까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다 얘기하면은 아, 예,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부탁을 하면서도 이렇게 미안해하거나 뭐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줄 그러면 수 있죠? 상처받죠, 이러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응? 이거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너무 편한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요. 거절을 하실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완전 거절은 아니고요. 네. 부탁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부탁을 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용기를 내보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제 사견이에요. 네. 그 부탁을 하는 사람이 평소 때도 나랑 이렇게 많이 친하고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굳이 부탁할 때만 약간 친한 아. 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구분을 좀 하는 게 아. 어떨까. 예. 근데 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요?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친할수록 부당하게 너무 부탁을 하니까. 친할수록 부탁을 해요? 네. 난 그거 의외다. 친할수록은 예의를 많이 갖추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망한 포인트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데. 제가 실망한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힘든 상황인 거를 아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좀 저번 주에 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마음을 좀 다잡았습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요. 누구랑 이야기하고 풀었어요, 그거를? 이제 남편이랑. 아침에 남편이 저한테 약간 네. 호구 기질이 있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게 저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로 인한 게 좀 많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좀 느꼈어요.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전화를 했는데 전진영 제 전진영님, 네, 전화를 했는데 5월이 엄마. 네, 8시에 전화를 했는데 나 자는데 막 아니 밤에 일하는 사람한테 오전 8시 전화를 하면 어떡해. 저는 이제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전화할 데가 뭐야. 없어서 전화했는데 얘기해 뭔데 무슨 일인데 근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선 좀 나중에 이제 다시 연락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것들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거절을 해야지 안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성격이라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 거 인터넷이나 책에나 막 혹은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도 어디서 읽었구만. 그래서 그거 책 제목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이제 식상했다고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좀 너무 식상해. 그런 식의 충고 그러면서 힘드시겠네요. 근데 좀 진짜. 이 부탁이 몰릴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저도 흔쾌히 좋게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부탁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힘든 힘든 게 드러나나 봐요. 표정 이런 데서. 그러면 되게 미안해해요. 그럼 또 그 미안한 걸 갖고 막 너무 바쁘신데 죄송해요 막 이래요 저한테. 그러면은 또 저는 아유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네요. 사람이 네.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에휴, 거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인데 좀 댓글로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사실 요즘에 인간관계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좋은 조언을 하고 싶지만은 저도 차단하신 거예요? 좋은 혹시? 조언을 하고 싶지만은 네. 저 힘에 부칩니다. 저로서는. 네. 아니 요즘에 예, 예. 진수 씨 미역줄기 팔아먹어서 새하늘이 다 뭐. 아 진수님 얼마 전에 어떻게 댓글 지내세요? 달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예. 새하늘이 아유. 어디 가셨어요? 아 왜 강요를 해? 그분도 잘 바쁘신데 지금. 아니 근데 약속이나 한들 네. 우리 이 방송 댓글 달지 말자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들 다 한순간에 없어지셔가지고. 부담 없이 편한 시간에 보시고 댓글 달고 싶으면 다시고 안 달. 우리는 뭐 우리 구독자님 항상 뭐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방금 자. 지나가신 분 있잖아요. 네, 네. 저분이 저한테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요즘 왜 댓글이 없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을 네. 달아도 내가 볼 때는 댓글 너무 잘 달아도 안 돼요. 왜요? 상처받을 거 아니야 또. 댓글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 잘한다 이런 거 네. 했지만 막 댓글 달다 보면 또 막 그쵸. 저 아니 왜 상처 저래 잘 받아요. 막 이러면은 네. 엄청 상처받을 거 맞아, 아니야. 상처 잘 받습니다. 어.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악플 달지 말아 주세요. 자 조용히 보시는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회수는 되게 높더라고요. 조회수가 뭐가 높아요? 67 이 정도면 높죠. 아 구독자. 네. 자 오늘 내가 네. 그 은진 MC를 위해서 기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좋아하실 만한 기사가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좋아하실 만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어떤 자. 기사죠? 뭐야 이게? 나는 솔로 오! 이번 기수 미쳤다. 나 못 봤어 이거. 자 잠깐만. 제가 10기까지는 네. 10기는 이제 보진 않았고 기사로 왜냐면 10기가 돌싱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혼하신 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네. 11기는 못 봤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데 자, 1기에서 결혼한 부부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네. 시골에서 소를 1000마리 강화도인가 여기서 네. 키우는 사람이고 네. 여자는 이제 강남에서 영어 강사예요. 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막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몰라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자, 11기인데 네. 외과 의사도 나오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까지 나온대요. 그게 뭐죠?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는 또 뭔가요?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네. 그러니까 새로 신인을 발굴하는 사람. 아, 신인을 선수? 알아보고 선수. 멋있다. 그러니까 SBS 플러스 ENA 플레이 나는 솔로다에서는 11기 솔로 남들의 강렬한 등장과 정체가 공개됐다. 이날 영수는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진짜? 있다며 직업을 밝혔다. 이상형에 대해서는 머리띠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런 이상형은 처음 보네. 아 머리띠 머리띠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 저도 좀 뭐 네, 이해가 안 되긴 특이하다. 한데 사소한 포인트인데 한 모습을 보면 예뻐 보이더라라고 설명했다. 머리띠한 걸 좋아하는. 그다음 영식 아까 그분은 영수였고요. 네. 영식은 맨사 출신이라고 밝히며 오, 저 정말 괜찮으신 분 만나면 올해라도 결혼할 생각이 있다. 대박. 지금 부모님도 땅이란 건물이라도 팔아서 결혼 자금 대세 주시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되게. 은연중에 이제 자기 부모님 땅이랑 건물이 있다 그렇지, 이런 거를 그렇지.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영호 다 영자 돌림이에요. 네. 저는 바둑 5단이고 우승 경력도 있다.
라고 밝혔다. 음. 직업은 바둑기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어. 전했다. 자,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영호는 면허를 따고 나서도 소개팅이 많이 들어왔다. 이 영호는 직업을 안 말했는데 면허 땄다 이 말만 하네 지금. 사람이랑 좀 안 맞으면 안 받는 이유를 스스로 찾더라. 오터나스 이유라고 돼. 이유를 솔로 나라에서는 이름부터 가리고 시작하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다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말이 좀 횡설수설하고 표현력이 좀 전달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한데 이런 남자는 좀 안 정신이 좀 썩 이렇게 막 혼란스럽다는. 자, 그 다음에 영철. 저는 무조건 돌진한다. 직진이다. 라며 연애관을 설명했다. 외적으로는 따지지 않고. 여자의 조건을 보냐는 물음에 제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제 수입으로는 충당 가능하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뭐 저는 어차피 이런 사람들하고 틀린데 여기 나왔잖아요. 네. 보면은 여기 외과 전문의잖아. 네. 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누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나 같은 일반인 네네. 의사도 아니고. 맨사 출신도 아니고 부모님이 음. 땅이랑 건물도 없고 바둑 옷도 못 두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방송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지. 근데 처음에 이게 11기잖아요. 근데 1기 때 생각하면은 좀 비교적 일반적인 직업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점점 이게 왜냐면은 이제 좀 화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막 전문직 이렇게 위주로도 많이 가는 걸 저도 그러니까 느꼈어요. 이거 변호사, 의사 딱 봤을 이렇게. 때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결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원래 나는 솔로가 좀 음. 인기가 많았던 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좀 더 몰입이 되고 공감이 가고 그랬는데 아니 11기는 좀 심하네요. 이렇게 특수한 직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라. 스카우트 뭐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네. 이 사람 얼굴 멋있다. 이 사람. 누구야? 어머나. 나는 무조건 돌진합니다. 돌진합니다가 이 사람이야. 돌진하는 남자가 누구냐면은- 바둑 기사인가? 아니 영철. 영... 제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제 아. 수입으로 충당가. 여자가 이렇게 돈 안 벌어도 된다. 근데 보면은 나는 솔로를 보면요. 남자들은 여자의 그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따지지 않고 나이라든지 이제 외적인 거 있잖아요. 예쁘고 이런 거를 많이 보는 반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 직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능력 이런 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철이 뭐라 했냐면 네. 직업을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저희 회사랑 항공사랑 계약이 돼 있어서 항공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건 최대 뭐야? 70%까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공항 자기가 무슨 CEO다 이 말이겠죠. 공항 이런 데서 예, 일하나 보다. 예. 와, 다들 직업이 자, 근데 뭐 예. 한 40대 초반 아니고 30대 후반 이러겠네요. 이 사람 좀 늙어 보이긴 한다. 나머지는 뭐 30대 후반 정도는 돼 보이는데. 30대 후반 이 정도. 결혼을 하려고. 왜냐면 나는 솔로에 나오면은 아무래도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으니까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외과 의사 이 사람은 100% 되지 않겠습니까? 외과 의사니까. 인기 많겠죠. 네, 이제 보니까 여자들이 생긴 좋아하죠. 것도 뭐 팔뚝 보세요. 딱 이렇게 했네. 거의 이유진이네 팔뚝이. 그리고 수술할 때 막 네. 이렇게 수술복 입고 막 이렇게 손 씻는 거 드라마에서 네. 나오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 이미지는 따뜻한 사람보다는 너무 냉철하고 뭐 되게 현실적이고 이런 의사 선생님들 많이 봐갖고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멋있는데 내 남자친구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호사랑 의사 이런 직업이 이렇게 공부 되게 잘했나봐 이렇게 선망의 직업이지만 정작 내가
내가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여유 있게 시간을 내줄 수 있냐 이거죠. 바쁘잖아요. 바쁘긴 되게 바쁠 거예요. 네, 바쁘고 뭔가 말하는 것도 되게 좀 차가울 것 같고 이게 편견일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편견이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나 물론 뭐 이런 사람들 네. 사적으로 본 적이 네.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공부를 어지간히 잘해야지 의사가 되잖아요. 더 어려워. 요즘에는 네, 서울대 뭐 이런데 스카이대 갔다가도 네. 의대 가려고 대학원 가려고 때려치운 사람들도 꽤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독해서는 안 되고 많이 독해야지 되잖아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다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의사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요. 왜냐면 진짜요? 아니 아는- 우리 네. 외할아버지도 의사고 우리 이모부도 두 분 의사고 진짜요? 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나를 보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아는데 네. 아니 이모부 두 분이 지금 의사예요? 어 무슨 의사? 그럼 왜 한 분은 얘기 안 했어요? 치과고 치과? 예, 할아버지도 치과예요. 그러면 뭐야? 치과 집안이에요? 치과 집안이 왜 아니고 의사가 아니에요? 외가라고 외할아버지라고. 잠깐만. 그럼 외할아버지 음. 그 이모 그러니까 두 분의 남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치과요? 나 좀 가보게. 대구라니까 대구. 아 그러면 근데- 대구에서 다 치과 하세요? 새 치과예요? 그냥 더 됐고. 그러니까 몰랐다. 아니 근데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 아는 저랑 제가 다니는 네. 내가 다녔던 병원 의사 선생님. 네. 그러니까 지금 나도 피부과도 좀 다니고 왜- 그다음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 디스크 때문에 추나요법이라 한의원도 좀 다니고 1년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젊은 의사 선생님은 좀 그런 것 같고 저보다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은 음. 되게 따뜻하고 전부 다 그래요? 자상하고 이랬는데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젊은 있나 선생님은 보다. 아무래도 내보다 젊으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만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좀 따뜻하고 그랬는데 진짜 그래서 내가 아니었어요. 그분들 만나면 마음까지 힐링이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경험에 따라서 그 직업의 이미지가 달라지나 봐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막 최악의 상황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아기 낳기 전에 그런 게 있어갖고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선생님이 의사라가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의무는 또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괜찮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네. 느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막 이제 저도 좀 막 흥분해가지고 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되게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그래서 막 병원, 의사 선생님 막 이런 데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모부들도 다 자, 치과 그 이야기는 여자예요? 됐고 아니, 자, 저 우리- 치과 가야 되는데. 네. 대구라니까 우리 네. 지금 투병 중인 정다영 코로나로 투병 중인 다영님의 영상 편지나 한 번씩 써봅시다. 네. 먼저 하실래요? 내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 연결. 아니, 투병 중인 정다영님에게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정다영. 전화번호 있겠지? 어머머. 전화 저 있었는데. 그때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아쉽다. 전화 통화는 나도 있긴 있는데 네. 근데 뭐 오시면 직접 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험담은. 네, 영상 편지 할게요. 다영아, 어. 안녕. 어. 오랫동안 집에 있느라 너무 답답하지. 선생님 보고 싶다고? 나도. 편집해 주세요. 다영아, 얼른 와. 다들 저기 수민이하고
다들 너 보고 싶어 한다. 이제 후유증 없이 등교하고 또 같이 이제 방송도 촬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사랑해. 자, 다영님 오면은 심리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실험 대상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게 만약에 정다영까지 이게 맞춰진다면 진짜 너무 소름일 것 아니 같아요. 윤님까지 해갖고 내가 3번 네. 이렇게 해갖고 네. 예, 또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결과를 제가 분석해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한번 심리 테스트 도구를 한번 개발해 보려고요. 네. 근데 다영님은 성격이 좀 딱 떨어지는 성격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번 것도 다영 씨 맞으면은 진짜 너무 심리 테스트계에서 스카우트 할 수도 있겠네요. 심리학자 이런 걸로. 아,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집에 누워서 유튜브나 볼랍니다 저는. 예. 자, 네. 제가 오늘 딴 거 뭐 소개해 줄 거 있어요? 이 드라마, 신작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이런 거. 천달 변호사 안 보고요. 네. 요즘에 저 환승연애라고 이제 종영하긴 했는데 아시나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 나 그거 봤어요.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어때요? 아, 저 약간 재밌었어. 다 봤어요? 진부함과 신선함을 좀 넘나드는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진부하죠. 그러니까 막 그 부모님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거는 근데 그게 또 현실을 잘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어느 부모가 그 부모가 하는 것도 이해는 가긴 가잖아요. 말하는 네. 그 마음이나 말하는 거나.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드는 생각이 앞으로 이제 저런 부모들도 많이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점점 그렇죠. 갈수록 이제 결혼만 한다고 해도 결혼하는 게 어디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자식 인생에 이렇게 서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네. 손예진 나오는 작품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뭔가요? 저는 되게 오래전 거긴 한데 연애시대라고 아세요? 알아요. 그 가무성이랑 네, 그거 너무 애를 유산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혼했는데 예. 다시 결합하는 그런 과정. 결합이 돼요 나중에 끝에? 네네. 아, 나중에는 끝은 안 결합이 봤는데. 되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요. 예. 그거 말고 막 손예진 나오는 거 내 머릿속의 지우개. 아,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네. 있다 맞아. 그리고 오래됐네 진짜 손예진도.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네. 예쁘고 그래가지고 손예진 나오는 거는 잘 챙겨보죠. 그리고 뭐지? 백야행이라고 영화도 있고. 백양에는 원래 그 일본 소설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아, 고수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약간 추리물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원작이 일본 거 어. 있어요. 히가시노게 있고. 영화 네. 그것도 있고. 뭐 손예진 뭐 사랑의 불시착이랑 사랑해. 예. 덕혜 옹주. 아 맞네. 네. 손예진이 되게 많이 찍었다. 네,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게 많죠. 근데 저는 최고의 작품은 환승연애라고. 환승연의 손예진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 저 일반인 나오는데 예. 아니 아 그것도 리얼리티 뭐 쇼예요? 네네 연애 프로그램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종영됐는데 되게 화제됐어요. 전 남친하고 그러니까 전 남친이랑 전 여친이랑 나오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죠. 자기 전 남자친구가 있는 데서.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는 굳이 네. 남친이 나와야 되나요? 근데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 다시 전 남친이 재결합할 수도 있고. 재결합의 이게 가능성도 선택하는 있고. 거죠. 이제 데이트도 하고 뭐 거기 안에서 룰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하는 건데 재밌어요. 그거 보고 요즘에는 제가 막 이렇게 뭐 따로 꼬박꼬박 챙겨보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수리남도 1화 보고 2화 보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막 톱으로 막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거기서부터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엄마가. 저 무섭더라고요. 어. 밤에 그거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후에는 보는 거 없어요.
아, 저는 그거 연애 시대에서 네. 손예진이 그 깜깜한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 장면. 그 손예진이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아, 한창 좋을 때였네. 예, 근데 그 나이 때 그렇게 아이를 잃은 엄마, 그리고 이혼한 그런 사람의 그런 아픔을 연기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야, 않잖아요. 25살에 그런 걸 네. 표현하다니 대단하다니. 네, 경험이 타고난 연기자네. 그러니까요. 경험도 없을 텐데 그런 게 되게 대단하고 되게 작품성이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막 명대사도 있고. 손예진이 나온 고등학교가 대구의 정화여고인데 네. 거기 좀 그 미모가 뛰어난 애들 많다고 우리 때도 그때 좀 그랬었어요. 또 누구 있었어요? 손예진하고. 손태영인가? 원래 대구가 좀 예쁜 사람. 손태영인가? 한번 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거 아세요? 드라마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다 짓밟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손예진이 이거. 맞나 보자. 대구 정화여고 맞네요. 맞네요. 정화여고 맞죠? 예. 네. 그러니까 김선아도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클래식 보셨어요, 영화? 아, 그거 안 봤어요. 그거 진짜. 그거 너무 멜로 같아서 좀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클래식이요. 네. 그냥 마냥 멜로는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인상 깊은 영화예요. 진짜. 첫사랑. 조인성 나온 거 아니에요? 조인성하고 조승우하고 나오는데. 아, 그거 많이 그거 이렇게 네. 짤방으로도 많이 봤다. 너무 좋아요, 영화. 진짜. 명장면이 많은 것 같던데. 네, 명장면 많고 다들 연기도 잘하고 예. 좀 막 마지막에는 되게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 누가 이거 장애인 되는 거 아니야? 시각장애? 네네. 이제 아, 또 마지막에 조승우가 시력을 잃고 막 이런 게 나오죠. 예. 그리고 저는 손예진 나오는 건 영화 중에 오싹한 연애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되게. 오싹한 연애? 이민기랑 손예진 나왔어요? 이민기가 마술사로 나오고 너무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손예진이가 귀신을 보는 여자라고. 그게 정말 재밌어요, 그거. 아주 오래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주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일본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요. 맞다. 어저께 저번에 일본 네. 배우 소개한다고 일본 여배우. 했잖아요. 이거 쌤하고도 관련 있어요. 이거에 한국판도 있거든요. 저도 근데 관련이 있어요? 주인공이 남주혁이었을 거예요. 진짜요? 조제. 예. 조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영화에 나오는 자, 근데 이거 한지민이랑 찍은 건가요? 한국판에서 그랬던 것 한지민이 같아. 했는데 그거 못 봤고요. 여기 이케와키 치즈루 이 여자가 네. 일본에서 손꼽히는 배우긴 해요. 이제 우에노 주리는 아시나? 우에노주리 알아요. 노다메 칸타빌레 네, 알아요. 아시죠? 네. 우에노 주리가 이 치마부키 사토시라는 남자 주인공이 진짜 일본에서 이 좀 유명한 미남 배우거든요. 얘가 이 조제 이케와키 네. 치즈루는 네. 지체 장애인이에요. 걷지를 못해요. 이 영화에서. 네, 걷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도 몸이 좀 아프세요. 위태위태하는데 이제 이 대학생인데 치마부키 사토시는 얘에게 동정인지 연민인지 사랑인지 모를 그런 거 섞인 감정을 느껴서 강하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연애를 시작해요. 네. 근데 이 우에노 주리가 네. 이 치마부키 사토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대학교 네.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자기는 사회복지 전공하고 싶다. 네.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하면서 처음에는 우에노주리가? 우에노 네. 주리가 처음에는 이 치즈 조제에게 되게 호감을 보이는데 치마부키 사토시랑 사귄다는 거 안 후부터 돌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되게 이제 사회 장애인들의 어떤 부당한 처사 이런 것도 관심 많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사귄다고 하니까 장애인 주제에 나의 남자친구를 뺏었다 하면서 싸대기를 막 날리고 서로 막 그러거든요. 네.
또 어쨌든 얘가 이제 강하게 정말 이 조제에게 강하게 이렇게 끌려요. 네. 끌린 거는 왜 끌렸냐? 뭔가 다르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이 다르기도 하고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확 타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할머니가 있어. 조제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네. 이 할머니는 그거를 좀 뭔가 오래 사시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약간 걱정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장애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계속 제가 한 몇 번을 봤는데 뭐 이거를 뭐 분석하려고 본 건 아니고 문득문득 살다 보면 이 영화가 한 번씩 생각나요. 그냥 진짜 뭐 한 번씩 뭐가 땡기 진짜? 음식이 뭐가 땡기는 게 네. 있잖아요. 한 번씩 뭐 그래요? 단 거 무슨 치즈 케이크가 땡기네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이 나요. 이 영화는 네. 그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네. 잔잔하게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처음 본 것처럼. 왜냐하면 네. 좋은 영화들은 여러 번 봐도 처음 본 건 새로운 게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장애인 처음에는 장애인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확 타오른 사랑 있잖아. 사람이 누구한테 끌릴 때는 자기와 다른 면, 뭐 자기 여태까지 몰랐던 그런 면에 확 꽂혀갖고 확 타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가면 뭐든지 또 익숙해지고 맞아. 뭐 권태로에 네.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서로 상처 주고 이렇게 되죠. 어쨌든 장애인이 아니라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헤어질 수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조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엄청나게 상처를 더 받는단 말이에요. 어떡해. 그렇지. 그런 걸 걱정하신 거군요, 할머니가. 모르지. 이 할머니 속은 나도 몇 번 봤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명확하게 나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예요. 장애인이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지속될 수 없고 또 얘는 주마부키 사토시는 은근히 또 인기도 많아요. 여자들한테. 예? 근데 얘가 이제 알았다고 할머니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할머니 마음도 이해합니다. 해가지고 안 만나요. 네. 안 만나는데 이제 그 과에서 막 술자리를 갖고 이렇게 과 행사하고 술자리 갖고 막 즐거운 파티를 하는데 이제 억눌렀던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막 통곡 누가? 남자가 사토시가? 사토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지만 좋게 안 끝나면 얘도 너무 상처받을 거고 해서 이제 참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얘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가서 이제 내 마음 확실하다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이 사귀자니까. 근데 이 여배우는 진짜 이 여배우가 대단한 게 뭐냐면 어떤 그 쓸쓸하고 또 자기 장애인이라는 어떤 이런 거 인식하는 이런 그 있잖아요. 그 네. 표정이나 말투 이런 연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게 나오는 그런 연기가 있어요. 보면은 진짜같이. 정말 이 우수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빠져들어요. 보면은 진짜 이 여배우는 이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에노 주리가 오히려 막 그 가려질 정도야. 오. 네? 진짜 이 두 여자 진짜 둥기에 이거 주말에 꼭 봐야겠네요. 네. 진짜 이- 재밌겠다. 근데 그래서 확실히 결정을 했다. 나는 얘를 영원히 사랑한다. 남자가 여자를 그래서 네. 가서 이제 고백했어요? 이 여자는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얘는 또 마음이 강한 게 뭐냐면 안 좋을 언젠가 거야, 끝이 뭐 이런 거. 나더라도 나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래. 이런 각오가 딱 돼 있어.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남자는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제 확 이 여자는 내 여자다라고 하는데 네. 츠마부키 사토 동생이 있어요. 네.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처음부터 간섭 안 하는 척하면서 형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한마디씩 문득문득 던져요. 형, 그 말 정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뭔가 하다가 그걸 얘도 그 조제 측에는 할머니가 그런 역할이었고 츠마부키 사토시는 동생이 좀 약간 그런 거. 네. 동생이 뭔가 이렇게 꿰뚫어 보고 미래를 예측을 이미 하고 딱 냉정하게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거든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네.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은 중반을 지나서 중반으로 갈수록 아, 이게 사람들 왜 그런지 알겠다. 이제 뭔가 힘든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츠마부키 사토시가 점점 아프게 너무나 아프게 그걸 깨달아 가는 거야, 하나하나를. 아, 이제 현실이 현실이란 게 왜냐면은 얘도 짜증 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한단 말이야. 원래 사람이란 게 인간이란 게 큰 차이가 누구는 슈퍼맨이고 누구는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 힘든 무게는 똑같아요. 암만 자기가 각오를 했던 뭐 사랑을 쉽게 생각하든 간에. 근데 서로가 이렇게 좀 마음이 멀어지고 냉정해지고 뭔가 어색해지고 이런 거를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이렇게 신경이 느껴지거든요. 그래 그렇죠. 마지막에 헤어져요? 여행을 가는데 네. 조제 호랑이와 물고기들인데 제목이 네.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봐요. 네. 이제 호랑이가 나는 연애를 해서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꼭 호랑이를 같이 보러 가고 싶었대 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이 보러 네. 가고 둘이 이제 둘이 마지막으로 그 같이 어디 모텔에서 밤을 보냈나 하여튼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일단 둘이는 헤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희한한 모텔 그 요란한 치장에 가면 천장에 막 물고기 이런 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조명 있잖아요. 물고기들 왜 그런지 하여튼 물고기가 나오는 거 그 장면인데 내가 볼 때는 뭐 나도 이거 본 지가 오래돼 갖고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물고기들이 나와요? 거기 물고기들이란 조명에? 말 제목에 나온 물고기들 그 영화에서 물고기들이 그게 막 나오는 그 장면인데 그 마지막 밤에 어떤 그런 거를 뭐 애잔한 마음을 표현한 거 제목에 반영한 뭔가 건지 의미가 모르겠지만 있겠죠, 또.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작별을 하고 가는데 다리 위에서 우에노 주리를 만나요. 결국 우에노 주리랑 사귀는 거야 이제. 환승 연애지 어떻게 보면 얘도. 아, 좀 그렇다. 가다가 마지막이. 근데 그게 마지막이라 하잖아. 우리나라 드라마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도저히 용납을 안 그게 하겠지만은 뭐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니, 그럼 너무 사람들의 비현실적인데? 아픔을 현실적으로 묘사. 아니, 그 아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제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갖고 또 우에노주리랑 만난다는 게 그거가 좀 우에노 주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가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사토시는 조제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정리되기도 전에 감독보다 잘났어 지금? 죄송합니다. 감독도 얼마나 고민했겠냐고 결론 이거 내기 위해서. 아니요, 나는 막판에 수천 번, 수만 번. 한승연인 게 너무 어이없어요. 무슨 아니, 헤어지고 몇 년 후 그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는 것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현실. 아휴, 모르겠다. 근데 도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피엔딩처럼 하려면은 드라마 아니면 웹툰 보지 내가 왜 이걸 왜 보겠냐고. 근데 조제는 그러고서 또 상처받고 끝난 거네요. 조제는 이제 생선을 구워. 진짜요? 덤덤하게 가고 나서 생선을 굽고 요리하고 그게 더 마음 아파. 내가 볼 때는. 근데 조제는 결말을 예상을 했잖아요. 이 사람과의 끝이 이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좀 씁쓸함만 남았지. 막 그게 그거 피눈물이 얼마나 나겠냐고 가슴에. 또 혼자 남은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 장애인은 그 지체 장애인의 몸으로 아무도 없는 집 혼자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근데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이런 그렇죠. 그 삶은 모습이랑 계속되니까. 그리고 사토시는 이제 가다가 우에노주리랑 길을 가다가 그 이야기를 누가 그 조제 이야기를 했나 아니면 지가 갑자기 또 그 생각했나 거기서 막 울거든요. 다리 위에서 우에노주리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 정리가 안 근데- 됐는데 왜 우에노 주리하고 또 만나냐고요? 마음 정리가 아니라 둘 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조제하고 싸우고 그 이러면서. 과정이란 건 내가 다 말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못하지만 지쳤나 보다. 지쳤는데 결국은 그 어떤 사랑을 했고 한때 사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이 이 혼자 남아있을 조제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한 거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것저것 영화 평론 뭐 전문가가 보면은 딱 맞아 들어가기 뭐 그냥 나는 내 느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 머릿속에는 그 울 때는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 결국 나도 이렇게 이 여자한테 결국에는 내가 있어주지 못했구나. 나도 내 다짐과 다르게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실망도 됐다. 하고 내가 결국 이렇게 어. 포기를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뭐 하고 뭐 그래 끝납니다. 뭐 슬프다. 뒤에 약간 여운이 있는데 그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보셨다면은 네. 저 예전에 이거 음. 이거를 얼핏 봤는데 네. 집중을 못 해가지고 네, 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흥미진진하진 않잖아요. 잔잔해요 되게 되게 잔잔해가지고. 현실적이고 잔잔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네. 그때는 이런 거를 좀 별로 됐죠.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뭐야 잘못 걸렸네 막 이러면서 이제 보다 말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었는데 한지민이랑 남주혁이 주인공으로 그것도 나오고 재밌겠다. 한지민 남주요. 그거는 저는 이제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좀 거기에는 이제 이미 막 사골까지 막 빼먹은 것 같아서 안 땡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한지민이 조재혁이에요? 조재혁?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렇고 자 이 누구야 조제 역할을 맡은 일본 여배우 눈빛만으로도 딱 한 번에 그냥 제압하는 그런 뭔가 그런 매력이 있고 네. 자 이케아키 치즈루의 영화를 또 이제 그곳에서만 빛난다라는 영화를 또 봤어요. 제가 네. 이거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내가 그때 이야기했죠. 일본 여배우 특집 한다고. 네. 저는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 그곳에서만 빛난다 보면 이케아키 치즈루가 또 나오고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남자도 아야노고. 아야나 곤데 좀 개성파 배우예요. 뭐 이렇게 막 외모가 막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개성파 배우고 이게 이케아키 치즈 딱 이 모습이 딱 그거예요. 이 조제 이케아키 네. 치즈의 특유의 어떤 이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참 내용이 굉장히 이거는 비극적인데 비극 안에 되게 희망적인 이런 내용이라서 내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처음에 이렇게 채석장에서 작업 반장을 해. 진짜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작업을 좀 다그치다가 후배가 하나가 그 다이너마이트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후로는 얘가 술만 먹고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갈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근데 일은 옛날에 잘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선배인가 고용했던 사람이 계속 같이 일하자고 찾아와요. 근데 얘는 왜냐면 다이너마이트 터지기 전에 사이렌을 울리거든요. 한 대피하라고. 그게 귓속에서 맴돌아가지고 미치겠대 지금. 그 자꾸 죽은 후배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 자포자기 해갖고 맨날 폭음을 해요. 폭음을. 근데 이제 그 빠찡코 일본에 가면 빠찡코 많이 가거든요. 낮에. 근데 거기서 어떤 동네 뭐 양아치 같은 애 하나를 만나요. 야 라이터 좀 빌려줘라 했는데 라이터 너 가져라 이라고 했는데 라이터 빌려줬다고 우리 집에 가서 너 밥 해주겠대. 무슨 밥이냐고. 가자고. 나쁜 애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지. 좀 이상하긴 한데 따라갔는데 그 남자의 양아치 같이 생긴 걔 누나가 이케야키 치즈루예요. 와서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줘. 맛있는 거예요 볶음밥이. 근데 이 무심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죠? 이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러냐 하고
둘이 좀 유심히 쳐다봐요, 둘이. 이따가 이 남자가 완전 술이 맨날 밤에는 술 먹고 그냥 만취돼서 돌아다니거든요. 이 남자는 막 자포자기 담배 계속 줄담배 피고 하다가 어떤 바에 들어가요. 네. 술 한 잔 더 먹으러 만취되는데, 그러니까 바 주인이 술 더 먹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재떨이 주고 있는데, 이 여자가 딱 나와요. 거기서 보는데 이 여자는 그 바의 구석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딱 보더니만, 이 여자가 막 당신 이런 데도 와요 이러니까 얼마 받고 그런 거 하냐 하니까 8,000엔이다 이런 우리나라도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이 남자가 막 웃는 거야. 하니까 와서 싸대기로 3대 때리거든요. 이 여자가 와가지고 비웃냐 하면서. 근데 그 집은 너무 가난하고, 이 여자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는데 간병을 계속하고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 여자 집은 그 남자친구, 이 여자 동생 있잖아요. 네. 그 양아치 빠찡거에서 데려가는 걔랑 이 주인공이랑 집에 들어가니까 대뜸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냐, 감옥소 친구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집은 너무- 불행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모든 게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안 좋아. 진짜. 그래서 이 남자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가요.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과예요? 사과하러 갔다니까. 사과하러 가고 관심 있다 사귀자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뻥하게 있다가 별 이렇게 그러자 뭐 대답도 안 하고. 근데 이 그 남동생 있잖아요. 네. 남동생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남동생이 이제 가석방 기간이라서 취업을 어디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일을 하는 공사 그 일을 하는 감독관이 있어. 그 감독관하고도 이제 감독관이 부를 때 가서 누나가 이렇게 그걸 같이 자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네 동생 내가 평가 안 좋게 쓰면 다시 지금 가석방 하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 하여튼 상황이 뭐가 그 불행의 종합 선물 세트인 거야. 풀리는 것도 없고. 그렇겠다. 근데 내가 그런 여자다 하니까 이 남자가 처음에는 좀 약간, 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네. 같이 수영하러 가자고. 야, 얘도 이제 동생을 통해서 얘 상황을 좀 들었어. 이 사람 그 후배가 하나 죽어가지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막 사는 놈. 그러니까 이 기억의 치즈루가 뭐란, 야 인마 너 인생 포기했다고 나 같은 여자랑 사귀려고 하는 거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여자도 괜찮다는 거냐 막 하면서 못 믿겠다 이거지. 근데 결국은 남자가 뭐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도 지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지도 긴가민가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외로우니까 같이 뭐 이렇게 쉽게 보고 이렇게 할 거냐. 나중에 이제 뭔가 얘도 그렇고 얘 모든 상황도 그렇고 이 남동생도 그렇고 이 사람, 우리가 어떤 그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하찮아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그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고,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나도 이제 맨날 술만 먹을 수도 없고 가서 네 남동생 하고 내가 채석장에 가서 같이, 얘도 좋은 뭐 지도 좋아하니까 막 나도 산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네. 그 마음을 다 고쳐 먹고, 그때 처음으로 이 애가 행복해. 되게 맥주 한잔 같이 막 그 조그만 간 식당에서 남동생이랑 이 남자친구 얘랑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데 행복해요? 맥주 따라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다 벗어나고, 이 남자도 네. 자기라고 뭐 크게 그 잘난 게 없잖아. 그쵸. 자기도 되게 안 좋은 상황까지 갔고 다 이제 서로 같은 비슷한 처지다 이거야.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하자 이런 마음이겠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둘이 진짜 연인들 같은 이런 마음, 젊은 연인들 있잖아. 근데 그 동생의 감독관 있잖아. 네.
감독관이 얘를 안 놔주는 거야. 음. 그래서 동생을 이용해 가지고 네. 자꾸 이 누나를 어. 자기 말을 듣도록 안 음. 놔주고 하는데, 동생이 어느 날 그 맛질이 축제 날인데 네. 참다 못해 가지고 이 누나를 너무 성착취 온갖 그 이용하고 하니까, 무시하고 하니까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타 송곳으로 배를 찔러버린 거야. 감독을? 이제 우리 누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죽었어요, 감독? 그 도망갔어 일단. 갔는데 이 남자가 와 보니까 지금 그래 됐다 이거야. 누명 쓰는 거 아니에요? 누명이 아니지. 누명은 아니지. 왜냐면 지가 찌른 걸 옆에서 다 봤으니까. 네. 지가 그 사람한테 모욕당하는 거 봤고, 지도 모욕당했고, 누나도 막 모욕하는. 너 누나는 그런 여자 아니냐고, 창녀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남들 앞에서 하니까 얘도 참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가 같이 모든 게 좋아질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게. 근데 다 이해가 돼. 서로 입장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찾아다녀. 얘 지금 아침에 가니까 동생이 지금 그래, 야가 지금 어디 가서 안 보인다. 지금 어젯밤에 사고 치고 안 보인다 하니까 남자가 하면서 막 찾았어.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거야, 걔가. 가더니 막 너무 속상해. 저 패는 거야, 처음에는. 패는데 얘도 막 이렇게 해. 지도 막 알잖아. 조금만 참을 걸 하면서. 근데 담배 좀 달라니까 담배를 주고, 그래, 뭐, 달래가지고 자전거에 세워서 자수시키고, 이제, 근데 얘는 그때, 얘를 찾으러 왔는데 얘는 그때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왔는데, 간병에 지쳐서 서로 자살하는 거 있잖아. 그런 사건. 너무 힘드니까. 그것만, 동생 일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내가 봐도, 이 목을 조르는 것도 이해가 가. 진짜. 근데 이 남자가 헷가닥 해갖고 목을 조르니까, 근데 약 헷가닥 했는 상태잖아. 네. 가갖고 안 돼! 하면서 밀치고 다 보니까, 다행히 아빠가 죽진 않았어. 한숨 쉬고 이제, 나와라 해가지고. 천태장 난국이다. 나와라 해가지고 바다에 갔는데, 바닷가에 갔어, 둘이. 네. 근데 거기서 끝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여자가 그때까지는 항상 혼자였어. 아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근데 거기서는 어떤 그런 게 있냐면, 어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 하나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야, 끝에 결국은. 그 남자도 너무 힘들고. 행복해요? 그거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나 그때 그곳에서만 빛난다가 마지막 장면 이걸 말하는구나. 진짜 그곳에서만 빛나네요. 이 남자 눈 속에서만 자기가 빛나. 보면은. 그렇다. 끝장면 보면. 그리고 이 남자도 그곳에서만. 이 여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다. 자기 존재가 있고 내라는 존재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서로가 있어야 되네요. 서로의 얼굴, 서로의 눈 속에서 그곳에서만 내가 빛나는 거야. 아니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그렇네요. 불행한 지옥 같은 현실이야. 둘 다한테. 그렇지만 네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곳에서만 우리는 서로 그냥.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의미를 알겠네요. 그곳에서만 빛난다는 게 서로가 있어야지 행복하고 거기서만 빛나 나는. 현실에서는 빛이 최악인데. 하나도 없어. 현실에서는. 진짜 최악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 마지막 장면, 그곳에는 빛난다, 이런 그 둘이 해변에서는 마지막 장면까지 진짜 답답하고 불행의 연속이거든요. 답답하고 네. 계속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거든요. 똑같이 안 좋은 일을 일어나지만 마지막에는 바닷가에 아침녘 바닷가에 둘이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행복해 보여요. 거기서 너무나 서로 위안이 된다는 이런 느낌이야. 그래 앞으로도 삶은 암만 고난이 없어지진 않을 거야, 이 둘한테는.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너무 괴로웠고 불행했는데, 이 여자가 한 조각 위안을 찾은 듯한 있잖아. 그런 그러니까, 표정. 내 삶이 너무 힘든데 한 위안을- 줄기 빛 같은 느낌. 약간 일단 위안이 있는 부드러운 표정이 좀 있었고, 여태까지도 힘들었지만 이 남자 표정에는 내가 뭔가 살아갈 이유를, 한 자락 살아갈 이유라도 의미를 찾은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 전에 맨날 술 먹고 막 맨날 그랬거든. 괴로워하고.
그리고 끝나나요? 이제 바닷가에서? 거기서 끝나요. 이것도 멋있다, 영화가. 영화 너무 괜찮아요. 그래 이 이케와키 치즈루는 네. 일단 이 여자 지금 사진만 나왔는데 음. 동영상으로 보면은 그 매력이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연기를 잘하고 이러나 봐요. 연기보다 그 분위기. 어, 연기는 분위기. 물론 잘하고 자기가 맡은 배역 정말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주말에 볼게요. 제가 그래서 일본 여배우 특집으로 네. 주말에 한번 보셨으면 좋을 이런 영화를 하나 두 개 추천을. 네. 개혁기 치즈를 하는 배우. 네. 그렇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배우도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